근래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당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 2014년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되었고요.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남일 같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요. 첫 번째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될 수 있을지, 두 번째로 정당 해산 심판이 선고되면 어떠한 결과들이 발생하는지, 세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될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헌법재판관 9인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정당은 해산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에 따라서 당부가 결정되는데, 우리 헌재는요 2014년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다루면서 은폐된 조직을 형성한 다음에 북한 세력을 찬양하고 폭탄 등의 무기를 제조하고 무력 시위를 통해서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폭거를 일으켜서 나라 기능을 마비시키고 북한과 같이 1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명백히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 신청 인용했습니다. 당시에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의원들은요, 내란에 실제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 이 지하세계에서 내란을 부추기는 선동 행위만을 했는데도 이 정당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근법 비상계엄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나 성관이나 법원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실행행위에 착수를 한 것이라서 과거 통진당 사례보다 그 위법성이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힘의원들이 암묵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갖가지 핑계를 들었는데 그 해제 의결을 희망하는 모든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결국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해명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하고 그 유지 행위에 동조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고, 해산심판 제기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도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107석이나 갖는 거대 정당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없으면 정권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뿐이다. 거기다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안철수 이런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주장이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요, 이 국가 공동체를 수호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고의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진당 결정에서도요, 정당 해산 사유로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라는 김희수 헌법재판관 한 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김희수 재판관은요, 이석기와 같은 일부 급진적인 의원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요, 통진당 전체를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은 모두 정당 해산 인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면요, 위법 사유들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언급되어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9인 중에 2인이 공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의 재판관을 모두 진보적 성향으로 임명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6인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면 어떤 일 발생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헌재 결정문 중 가장 핵심적인 주문 부분은 보잖아요. 1항에서는 정당을 해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항에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직은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요, 정당 해산 심판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당을 축출해내는 것인데, 그 해산되는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되면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직에 공석이 생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본래 정해진 4년의 임기를 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기간 동안의 임기만을 담당합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남권에 몰려있고 다선 의원들이 꽤 많은데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토박이 정치인들이 좀 축출되고 신인 정치인 배출이 가능해지는 통로가 될 겁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재보궐선거 출신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자, 셋째로는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보수 세력들이 규합해가지고 일명 국민의힘 시즌2와 같은 거대 정당의 형성을 시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부하고 민주당이 실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할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을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이득, 즉 정권의 창출하고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득이 되는 측면으로는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돼가지고 재보궐선거 치러지면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이 강한 부울경이나 강원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이 정치적인 판도를 바꿀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재보궐선거로 국민의힘 출신의 경험 있는 정치인들을 축출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지도부 부재로 인해서 보수 세력의 힘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몰아가지고 행정부하고 국회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서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보수 세력이 물갈이가 되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핵심적인 이유가 이 중도층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표를 주지 않은 것인데 이 정당 해산 심판으로 싹 물갈이가 된다. 그러면 중도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보수 세력이 이제 완전히 재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표심을 몰아줄 수도 있겠죠.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28년인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3년째죠. 이때면 진보적 정책에 지친 국민들이 새롭게 재편된 보수 세력에 힘을 몰아줄 확률도 꽤 높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현 단계에서 정부와 국회를 모두 지배하고 있으며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고요. 법관 임명권을 행사해서 사법권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 가진 쪽에서 하나도 못 가진 쪽을 해산시켜버리는 신청까지 넣는다. 그럼 정부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의견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특히 권력 간의 견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중도적 성향으로부터 큰 반감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셋째, 혹여라도 정당 해산 심판 넣었는데 기각됐다. 그 경우에는 무리한 정치적 공격을 감행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에 정말 큰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게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의석수가 107석에 이르러서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면 정당 해산 심판이 기각될 여지도 조금은 있을 텐데 이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커가지고 정부와 민주당에서 실제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의석수를 늘릴 유인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무관용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해서 권력 간의 견제를 축소시킴으로써 굳이 중도 세력의 반감을 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어 가지고 내란 세력이 모두 축출되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형성되면 추후 선거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행동해도 지금까지 서로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서로 물고 뜯어도 이 초록은 동색이다. 자, 이가 없으면 잇몸도 죽는다. 자, 이런 동업자 정신으로 지금까지처럼 공존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일 영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